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이스박스 A 사이트 공격 상황입니다. 아박은 파이프라고 불리는 이 공간을 누가 더 잘 활용하냐에 따라 A 싸움의 승률이 달라집니다. 화면처럼 벨트와 메인을 통해 공격 라인을 올리는 과정에 있어 파이프는 공격이든 수비든 큰 변수가 되는 거죠. 수비는 파이프에서 진입해오는 상대를 잘라먹거나 견제함으로써 스킬이 빠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위아래로 더블 피킹도 가능하니까 A 메인 싸움에 유리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공격은 시작하자마자 전진 리콘을 통해 파이프라인과 메인 전진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지우면 보시는 것처럼 진입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나이스. 여기서 미친놈처럼 왜 뛰어내린거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 특유의 인포 따기 스킬로 앞에 플래시를 던져 이지선다를 만들면서 뛰어내리고 정보를 따는 겁니다. 던지는 것도 되기는 하더라고요. 제 판단이 잘 먹힌 덕분에 팀원들이 사이트 코앞까지 밀고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진입 타이밍이 된 거죠. 여기서 잘 들어보시면 제트가 박스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상대 제트가 할 수 있는 판단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화면처럼 빠지던가 아니면 양각에 갇혀서 죽는 거죠. 그래서 총구를 돌려 연막 코앞까지 붙은 뒤에 정면을 보면서 나갑니다. 빠지면 2루트로 빠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근데 없길래 바로 오른쪽 보면서 갇혀있던 제트를 잡아낸 겁니다. 여기서 기본기가 왜 중요한지가 보입니다. 저는 누가 봐도 죽기 직전에 위급한 상황입니다. 클로브가 나왔지만 방금 무시를 풀었기 때문에 저는 총도 안 들고 있었죠. 하지만 에임을 자세히 보시면 이 와중에도 프리에임의 기본을 지키고 있습니다. 상대가 나올 만한 거리에 헤드라인을 맞춰 에임을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에임에 걸어 들어왔을 때 클릭 한 번으로 상대를 잡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잘 쐈습니다. 두 번째는 로터스 수비 진영, 상대가 스파이크 설치를 완료했고 2대3 상황입니다. 리테이크를 위해 계단과 메인을 먹어둔 상황이죠. 짧고 굵으니까 영상부터 봅시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메인의 체인버와 함께 사이트를 열어봅니다. 이때 상대도 동시에 더블피킹이 나왔죠. 체인버가 죽자마자 각을 잠궈줬습니다. 2대1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나무를 잡을 최소한의 각만 열어둔 채로 싸운 거죠. 그리고 바로 피킹을 나가는데 이건 트레이드 방지를 위한 움직임이고 동시에 교전에서의 우선권을 챙기기 위한 행동입니다. 상대는 제가 있는 위치를 총소리와 맵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위치를 옮기지 않으면 죽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여기서 빠질 수도 있었지만 빠지지 않고 그냥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2대1 상황이었습니다. 2대1 상황이었지만 제가 각을 잠궈서 1대1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즉 상대는 트레이드를 위해서 제가 있는 위치까지 안 오더라도 피킹을 나오고 있거나 이미 나와 있을 확률이 꽤 많이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피킹을 나가 상대의 프리에임에서 벗어나고 턴도 꼬아줌으로써 교전을 유리하게 시작하려고 한 거죠. 상대가 나오고 있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나와 있었고 1대1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노림수에는 성공한 겁니다. 덕분에 마지막 소바와 1대1 상황이 만들어졌고 운이 좋게 상대가 첫탄을 놓치면서 무빙으로 이길 수 있었죠. 1대3 상황이었고 상대 3명 모두 가까이에 있었지만 1대1을 3번 만들어 3번 싸웠고 클러치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영상처럼 게임 좀 한다는 사람들은 프리에임을 죽기 직전이나 난전에서도 꼭 최적의 위치에 둡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2대1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1대1 각을 만들기 위해 왼손을 적극 활용하기도 하죠. 물론 상대의 실수가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클러치는 상대의 실수로부터 시작되니까요. 근데 여러분도 사람이고 상대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실수합니다. 이런 실수와 기회를 만들기 위해 왼손을 사용하는 거고 마무리하기 위해 오른손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저점을 높여주는 게 프리에임이나 무빙 같은 기본기가 되는 거죠. 이번에도 로터스의 킬조이인데 공격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맨이 죽으면서 1대3이 돼버린 거죠. 제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스파이크를 확보했어.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궁극기 준비 완료. 포탑
전개. 포탑이 파괴됐어요. 어차피 어떤 변수든 1대1을 만들지 못한다면 양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다는 마인드였습니다. 그래서 눈총을 뚫고 피킹을 나가서 레이나를 잡아줬죠. 이 과정에서 레이즈를 흘렸고 계단으로 들어가는 듯한 사운드를 내버렸죠. 이때 바로 숨지 않고 몇 초간 A링크가 나오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CT로 돌았다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숨지 않고 대놓고 있는 게 어떻게 연기가 되냐고요? 만약 제가 바로 숨었고 상대 킬조이는 바로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세계관에서는 상대 킬조이가 CT로 가지 않았다는 정보를 얻게 되겠죠. 계단을 통해 CT로 갈 시간이 안 되는데 시야에 보이지 않았다면 A 사이트로 들어갔거나 계단벽에 숨었거나 둘 중 하나겠죠? A 사이트에는 레이즈가 있으니까 계단으로 간 걸 금방 들켰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 킬조이의 정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직접 만들고 체크한 거죠. 두 번째, 만약 상대 킬조이가 체크하러 나온다면 잡기 위해서입니다. 흔히들 빨아먹는다고 표현하는데 정보나 기타의 이유로 상대의 피킹을 유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상대 킬조이가 나오지 않았고 그 대가로 상대는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CT를 통해 A 혹은 BA본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지선다를 던져둔 채로 다시 A 사이트를 공략하는 거죠.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대는 모든 각을 체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옆치기로 레이즈를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가장 확률이 높은 A링크에 포탑을 설치했는데 포탑이 울렸습니다. 섬세하게 각을 쪼갰지만 아무도 없었죠. 마지막 각을 빠르게 찍어서 상대를 잡았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센트의 클럽으로 미드를 수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미드 후발대를 잘랐지만 이미 본대는 터졌고 1대3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스파이크가 있죠? 이걸로 상대를 빨아먹어 클러치를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맵을 보시면 이미 미드와 마켓에 셋 다 있다는 정보를 얻은 뒤입니다. 클로브의 간섭은 폴피도 가디언 한 방의 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레이나부터 잡아주고 벤다를 챙겨준 뒤에 조용하고 빠르게 숨어줍니다. 이때 연막을 바로 앞인 미드 2차에 칠 수도 있지만 미드 1차에 쳤습니다. 그 이유는 최대한 상대가 이곳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정면 싸움을 피해야지만 1대2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상대는 무조건 뭉쳐서 게임할 테니까요. 이런 사소한 디테일로 상대 소바를 손쉽게 잡을 수 있었고 미처 대응하지 못한 사이퍼를 원탭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좀 잘했죠?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마지막 바인드의 또로브 수비 진영입니다. 이코 라운드인데 변수를 위해 A 숏 전진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운드 시작 8초 만에 A 숏을 지우고 B라는 정보를 얻었고 동시에 정말 빠르게 뒤를 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상대에게 사이퍼가 있더라도 이건 진짜 큰 거죠. 맵에 후카에 진입한 레이나와 드론을 굴리던 스카이가 찍혔습니다. 확인했으니까 칼 들고 최대한 빨리 붙어줍시다. 여기 없어라. 운이 좋게도 스카이가 타이밍에 맞게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아마 TP탄 레이즈를 피해가려다가 저한테 걸린 것 같네요. 이런 플레이를 만들어낸 레이즈의 디테일도 대단하죠. 스파이크가 후카 밖에 떨어졌으니까 후카의 연막을 치고 나오기 껄끄럽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2명이란 걸 상대가 알고 있으니까 쉽게 나오지는 못하겠죠. 삐롱을 먹었던 상대가 후카에 도착했을 시간이 다 돼가니까 타이밍 피킹을 나가줍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대가 이 정도 시간이면 어딘가에 도착했을 거라는 카운팅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게임 이해도 라고도 부르는데 지금 상황을 예로 들자면 아까 삐롱을 통해 사이트로 진입하고 우리 팀 스카이를 잘랐던 인원이 있었습니다. 이걸 인지한 채로 뒤를 돌아 상대 스카이를 잡았고 상대는 후카 밖에 스파이크가 고립됐다는 사실을 바로 알았을 겁니다. 이때부터 비롱을 통해 후카로 붙는 시간을 감각적으로 계산하고 피킹을 나갔던 거죠. 시간초를 셀 수도 있고 대충 시프트를 누르고 달렸을 때 지금쯤이면 붙었겠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뒤치기도 조심하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연막을 처음에 쳤던 것처럼 후카 길목에 치려다가 일부러 후카를 반으로 가르도록 연막을 쳤습니다. 이건 두 가지의 효과를 노렸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모두 제가 생각한 대로 됐습니다. 먼저 후카를 미니맵상 위아래로 나눠 상대를 두 지역에 각각 한 명씩 고립시키는 겁니다. 만약 한 곳에 모여있더라도 연막을 통해 반대로 흘렀을지도 모르는 수를 생각하느라고 머리 아프겠죠? 두 번째는 사이퍼가 안전하게 후카로 붙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 처음처럼 연막을 쳤다면 상대 둘 중에 한 명은 후카로 올라오는 걸 지키고 나머지 한 명은 연막을 뚫고 나갈 빌드업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걸 방해하기 위해 후카를 반으로 가르고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도록 만든 겁니다. 또 상대가 뚫기 나오기 더 골치 아픈 것도 이 연막일 것 같더라고요. 결과론이긴 하지만 이렇게 연막을 견제하던 상대 사이퍼를 우리 사이퍼가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레이나가 사용 가능한 지역은 표시한 지역밖에 없는 거죠. 연막이 거치면 레이나를 잡으면 게임이 끝인 겁니다. 절약광 달성. 숨어있던 우리 사이퍼가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면서 이코스티를 완성했습니다. 사실 본대가 잘 버텨주기도 했지만 스파이크를 고립시키고 잘 지켜낸 저랑 레이즈의 캐리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이런 디테일들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강의를 신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경험치가 쌓이고 뇌지컬을 활성화시키면서 게임을 하다 보면 당연히 스스로 터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누가 가르쳐줬다기보다는 매번 최선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얻게 된 실력이니까요. 이런 디테일과 순간적인 판단, 센스들은 경험치가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활용할 만한 상황들이 많지 않다면 잠재력이 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니까 꼭 열심히 게임하시면서 노력하시고 뇌지컬의 기본기만 쌓는다면 저보다 몇 배는 더 똑똑하게 게임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멍청한 편이긴 하거든요. 아무튼 오랜만에 이런 실전 영상 어떠셨나요? 기본기부터 뇌지컬의 디테일들까지 보여드렸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무빙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에임법과 감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거보다 그냥 기본기부터 생각하고 다지시는 게 좋습니다. 레디언트도 이런 기본기에 녹아내리고 당하는데 저 티어일수록 얼마나 게임이 쉬워질까요? 기본이 되어야지만 여러 기술들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본기부터 천천히 마스터하고 출발합시다. 모든 디테일은 기본기로부터 출발하니까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